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제가 원래는 바오 편집장을 하루에 최소 진짜 못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무조건 산책을 시키거든요. 강아지는 말을 못하잖아요. 자기가 뭐 하고 싶고 뭐 싫은지. 근데 산책을 할 때는 여지없이 좋아하니까 그거라도 매일매일 해줘야겠다 싶어서 별다른 변수 없으면은 매일매일 바오 편집장 산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죠. 라이브 했던 날. 그날은 제가 지방에 있느라고 편집장 하루 산책을 못 시키고 이제 다음날 금요일이 됐죠. 금요일이 됐는데 그날도 진짜 거의 뭐 하루 종일 계속 아침 오후까지 비가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밖에 못 나가고 집에서 계속 작업만 했어요. 작업만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조금 일찍 끝났어요. 일이 일찍 끝났고 평소보다 일이 일찍 끝난 게 자정이었어요. 자정. 그래서 한 저녁 12시 자정쯤 돼가지고 비가 오나 안 오나 한번 보려고 창문을 열고 밖에다가 손을 내밀었는데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땅바닥도 원래 비가 바로 오고 나면 막 물 젖어 있고 물 고여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물도 많이 고여 있지 않아서 그래 이제 편집장이랑 산책을 좀 갔다 오자 하고 이제 애견 가방에다 편집장 실어가지고 스쿠터를 끌고 저희 동네 수영역 근처에 수영 사적공원이라고 있어요. 사적공원. 공원이 제법 커서 강아지 데리고 한 바퀴 두 바퀴 쭉 산책하고 나면은 한 얼추 30분 40분 이상 산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늦은 밤에 바오 편집장이랑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적공원에서. 그런데 그때 산책을 시키고 있을 당시의 시간이 한 12시 30분? 40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어둠 속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는 견주분이 딱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랑 강아지끼리 인사를 시키다가 뭐 애견에 대한 뭐 산책에 대한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성격이 생각보다 저랑 잘 맞는 거예요. 대화하는 코드도 저랑 잘 맞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이도 동갑이라서 주저앉아가지고 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수영 사적공원 보면은 그 야외 공연하는 뭐라 그랬지? 광장이 있어요. 광장. 위에 이렇게 지붕으로 덮여져 있고 돔처럼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공연장처럼 돼가지고 평소에 뭐 풍물패 공연하고 뭐 검도 시범단 같은 사람들 와가지고 공연하고 그런 광장이 있는데 거기 바닥에 앉아가지고 강아지들끼리는 서로 이제 냄새 맡고 놀게 놔두고 있었고 그분이랑 저랑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데려온 강아지 이름이 까꿍이었어요. 그리고 보더콜리 믹스견이었는데 그 강아지가 엄청 영리하더라고요. 의젓하고. 근데 그분이랑 저랑 대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그 까꿍이라는 강아지가 저쪽 허공을 보고서 갑자기 웡! 웡! 하면서 막 엄청 살벌하게 짖는 거예요. 그 얌전했던 애가. 그러면서 그분이 까꿍 하지마 하고 말리더니 소름 돋는데요. 갑자기 소름이 돋는데 거기 분명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강아지 그런 헛짖음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하는 편인데 그분이 거기서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견주분 바오도 귀신을 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바오도 귀신을 봐요? 뜬금없이 귀신을 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 아니 우리 까꿍이는 귀신 보는 것 같다고 저렇게 막 허공에 대고 막 짖을 때가 가끔 있는데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났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기척도 없는데 저렇게 짖는다. 나는 까꿍이 이러는 거 보면은 귀신 믿기도 하고 우리 가족도 귀신 본 얘기를 본인한테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제가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제가 사실 유튜버고 공포 라디오 채널을 막 운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무서운 이야기 판이 깔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제 직업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귀신 보냐고 하니까 그 바오가. 그래서 그때 얘기를 드렸죠. 사실 제가 직업이 유튜버고 공포 유튜버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바오한테 우리 강아지가 귀신을 보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나는 강아지는 귀신을 보는 거 잘 모르겠다. 얘네가 그걸 귀신을 보고 짖는 건지 갑자기 우리처럼 열받아가지고 허공에다가 내지르는 건지 난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하나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 까꿍이라는 강아지가 보더콜리인데 저랑 나중에 산책 헤어지고 나서 헤어질 때 그분이랑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카카오톡 아이디 추가된 거 보니까 강아지를 진짜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저는 까꿍이랑 어디를 가든 발 닿는 곳은 다 같이 다녔다. 그래서 지하철도 같이 타보고 버스도 같이 타보고 차로 어디 지방이다 어디 돌아다닐 때는 무조건 까꿍이 다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까꿍이가 보더콜리 믹스다 보니까 너무 애가 지능도 높고 너무 똑똑하고 얌전해서 이런 헛짖음 같은 거 아니면 심지어 자기가 화날 만한 상황인데도 잘 짖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자기가 너무 무서웠던 날이 있었대요. 그게 언제였냐면 본인 친구 중에, 실친 중에서 속세에 쪄들어 살던 한 친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술 먹고 노는 거 좋아하고 소위 말하는 그런 속세에 쪄들어 있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나는 시골로 가서 얌전히 살 거야 이러면서 갑자기 저기 강원도 밀양 있잖아요, 밀양으로 이사를 갔대요. 갑자기 도시 생활 다 청산하고 밀양으로 이사를 갔대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한번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가려고 까꿍이를 데리고 한번 친구 집에 방문을 했대요. 까꿍이랑 같이 방문을 했고, 약간 시골이다 보니까 펜션 같은 데 놀러 간다는 생각으로 들뜬 마음으로 강아지 데리고 놀러 갔대요. 그래서 대낮에 친구도 만나고 까꿍이 산책도 시키고 그렇게 재미나게 놀고 있었는데, 밤이었대요. 밤에 대낮에도 아무렇지 않았던 그 길을 까꿍이랑 한 바퀴 또 돌고 있는데, 저기 산 쪽을 보고서 아무 소리도 안 났고 심지어 어떤 풀소리 같은 것도 안 났고 아무 기척이 없었는데 막 이렇게 고개를 돌리더니 진짜 막 죽일 듯이 막 이렇게 짖더래요. 엉엉엉 하면서 산 쪽을 보고. 그때 이제 그 견주분께서 까꿍이는 진짜 뭔가를 보는 것 같다, 귀신을 보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여기까지는 그냥 진짜 헛짖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무서웠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셨고 그냥 친구가 밀양으로 이사를 갔다고만 얘기했는데, 제가 거기서 딱 질문을 드렸어요. 그냥 혹시 그 친구분 이사 가셨다는 곳이 밀양 얼음골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 채널이랑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괴담 속으로 때문에 얼음골이랑 그 얼음골 표충사도 다녀왔고 얼음골에 관련된 제보도 많았고, 그쪽이 원래 귀신만이 나타나기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흉가나 폐가도 많고. 근데 제가 거기 혹시 얼음골이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 친구 그 사과 농사 같은 거 짓는다고 그 간 건데? 이러길래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니, 얼음골이 밀양하면 난 사실 무서운 이야기하면 밀양의 얼음골 쪽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왜냐면 제보 들어오거나 무서운 귀신을 봤다 이런 제보는 항상 그 얼음골 근처였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여쭤본 거다 이랬더니 얼음골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소름이 돋았죠 그때. 네, 일단은 이 강아지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였는데 그 뒤에 이제 그분께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해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비가 엄청 세게 내리더라고요. 비가 너무 세게 내리는 거야. 제가 적당히 비를 맞고 바오랑 집에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부산 막 비가 쏟아졌거든요 그때.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적공원에 있는 광장은 지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비가 가려지는데 바람 불면서 그 안으로 비가 들이칠 정도로 비가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좀 더 비가 그치길 기다리면서 그분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 아버지께서 겪었던 이야기래요. 그분 아버지랑 동생이랑 겪었던 이야기인데, 그분 아버지의 직업이 추레라 기사라고 하십니다. 추레라가 뭐냐면 그 대형 트럭 있죠. 진짜 큰 대형 트럭. 그걸로 화물 운송하시는 직업이 아버지의 직업이신데, 그분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이 얘기를 믿을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동생이 어릴 때부터, 동생이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였나? 되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랑 동생이랑 같이 그 추레라 차를 탔대요. 교대로. 아버지가 졸리면은 자야 되면은 동생이 운전도 해주고, 동생이 졸리면은 아버지가 운전을 해주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뭐 법적인 건 모르겠고요. 아무튼 동생도 현재는 본인 추레라를 끄는 추레라 기사가 직업이 됐고, 아무튼 어릴 때는 아버지랑 그렇게 추레라 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한 번은 그 아버지께서 늦은 밤에 지방에 있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대요. 근데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한 톨게이트 요금소를 지나가지고 빠져나오는데, 톨게이트 보면 그냥 톨게이트 빠져나와서 그대로 고속도로인 곳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요금소가 있어요. 그리고 고속도로가 있고, 그 고속도로 샛길로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 곳 알죠? 그러니까 요금소 지나서 바로 그 동네 시내로 빠지는 이제 고속도로 나가는 길, 그 요금소를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갈림길이다 보니까 도로 가드레일이 두 쪽으로 빠져 있고, 그 사이에 이제 포장되지 않은 그냥 흙길, 잔디밭길 그런 거 있잖아요. 도로가 갈리는 길이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요금소를 지나서 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그 갈림길 사이에 있는 땅 위에 어떤 여자가 서 있더래요. 어떤 여자가 서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땅에서부터 인터체인지 그 고속도로 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는데, 하얀 소복을 입고 있는데 머리가 단발머리였는데 이 두 눈이 뻥 뚫려서 검은색이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로 귀신 알죠? 딱 그런 모습이었대요. 근데 하나 웃긴 거는 아버지께서는 그 견주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단발머리인데 조금 희한한 점은 약간 머리가 레게처럼 딴 머리였대요. 레게 머리처럼 좀 다 단발머리인데 그걸 꼬아서 딴 머리였고, 눈이 뻥 뚫려 있는 그런 여자였는데, 아버지께서는 그 뻥 뚫린 눈을 보고 이제 귀신을 봤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고속도로 많이 다니는 그 트레일러 분들은 계속 많은 고속도로를 다닐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도 여러 번 지나고 같은 톨게이트도 여러 번 지나고 하다 보니까 얼마 뒤에 이제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그쪽 톨게이트를 지날 일이 있었나 봐요. 저는 사실 요 이야기 듣기 전까지 아버지께서 이제 뭐 레게머리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통상 귀신을 생각할 때 뭐 긴생머리나 아니면은 이런 소복, 전통적인 어떤 귀신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레게라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잘못 보셨겠지, 약간 그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그 톨게이트 지날 일이 있어가지고 톨게이트 요금소에 서가지고, 요금소 직원 있죠, 요금소에 있는 그 직원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 여자분한테 한번 물어봤대요.
아가씨, 여기 저기 갈림길에 혹시 귀신 나와요?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그 요금소 여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유, 그러면 귀신 얘기 좀 하지 마요. 아유, 나 진짜 무서워 죽겠어요, 밤중에. 진짜. 아유, 뭐 귀신이고 뭐고 난 모르겠고, 지금 한두 번 물어보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나 무서워 죽겠어. 밤중에 이거 왜 물어봐? 막 이러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더래요, 그 요금소 아줌마가. 그러니까 뭘 잘못 받건 진짜를 받건은 모르겠는데, 그 요금소 직원한테 이 톨게이트를 오고 가면서 여기 귀신 나오냐는 식으로 물어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도 그때서야 내가 본 게 귀신이 맞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셨다는 거죠. 그 견주분이랑 제가 전화번호를 교환했는데 다음에 한번 아버지한테 그 어느 톨게이트인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하고 제가 그거 지나가 보려고요, 밤중에. 그리고 이야기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그 아버지 말고 동생분이 겪은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 앞서서 설명을 드린 대로 예전에는 그 아버지랑 그 견주분의 동생분, 그러니까 아들이죠, 작은 아들이랑 같이 출애라를 교대로 운전을 했었대요. 근데 이 대형 트레일러의 운전석 부분의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 트럭이다 보니까 앞에 운전석, 보조석 2개가 있고 사람 타는 공간이 2개가 있고 그 의자 뒤쪽으로 사람이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매트리스 같은 걸 깐다 그랬나? 하여간 운전하시는 분들이 세워놓고 거기서 눈을 붙일 수 있게끔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대요. 그런데 한 번은 되게 늦은 밤이었는데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다가 이제 졸리셔가지고 아들내미랑 교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뒤쪽으로 가셔서 누워 계시는 거고 아들이 운전을 하는 중이었는데, 밤중에 고속도로 많이 운전해보신 분들, 아니면 대낮에라도 고속도로 분위기를 아시겠지만 대부분 대형 트레일러들은 1차로로 점유하고 안 가요. 다 가장 우측 차선을 이용해서 일렬로 무리지어 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무리를 지어 간다는 표현이 이제 차가 많을 때.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다니더라도 다 이제 가장 끝 차선을 이용을 하고, 앞에 차가 너무 느릴 때 가로질러 갈 때만 1차선으로 이렇게 추월을 하는데, 아무튼 그 작은 아들이 늦은 밤에 고속도로 마지막 차선 쪽으로 이렇게 쭉 달리고 있었대요. 달리고 있었는데 저쪽 뒤에서 쫓아오던 트레일러 하나가 1차선으로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차를 가로지르려고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가는데, 사이드미러 쪽으로 그 차가 이렇게 보이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해, 자기가 느끼기에 그 차가. 그래서 페달을 밟은 채로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지고 그 차를 보는데, 그런 트레일러 탑차, 일반 자동차랑 다르게 굉장히 높잖아요. 차가 되게 높잖아요. 근데 그 차 위에 어떤 여자가 앉아있더래요. 어떤 여자가 앉아가지고 쭉 가더래.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동생이 뒤에 자고 있던 아빠를 깨워가지고, 아빠 어떤 여자가 차 위에 앉아서 가요, 이러면서 아빠를 깨웠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이렇게 나란히 좀 가는 상태였는데 아버지가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하고 옆에 있는 차를 본 거죠. 아빠, 어떤 여자가 지금 저 차 위에 있잖아요. 차를 올라타서 저렇게 가고 있어요 하면서 아빠한테 얘기를 했는데, 일어나서 본 아빠는 여자는 무슨 여자? 이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동생한테. 그러니까 아버지 눈엔 안 보이고 동생 눈에만 보인 건데, 만약에 잠깐 눈에 스치듯이 잘못 보고 만 거면은 애가 졸려가지고 잘못 봤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아버지를 깨워서 아버지가 보고 있는 그 와중까지도 저거 안 보여요? 지금 여자가 저 위에 앉아서 가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동생이 완전 진짜 정색을 하고. 보통 그렇게 교대로 운전을 하고 그런 일 같은 경우에는 졸려가지고
빨리 자고 일어나서 다음에 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장난으로 깨울 리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빠도 그때 너무 소름 돋고, 직접 본 동생도 왜 아빠는 그걸 못 봤냐, 난 직접 봤는데,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혹시 그 차가 아마 뭐 뺑소니 차량이거나 아니면 사고 차량 같은 거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